이 얘기인즉슨 전쟁할 가능성이 겁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전렬TV 준비하면은 1시간, 2시간 이상은 늘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 엄청 큰 장들, 엄청 대세 상승장을 보면은 주도주가 갑자기 나이스하게 바뀌면서 그 대세 상승이 유지된 장은 전 거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2020년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소위 뭐 이제 IT 계열의 테크 계열의 성장주들이 이제 주도를, 특히 미국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그거랑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금 뭐 요번 주만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엄청 세고, 글쎄 뭐 카카오처럼 많이 조정 받았던 종목들도 이제 지금 밑에서 돌고 있어가지고 둘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느 쪽에,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다 사지만 이것저것 다 사지만 굳이 택일을 해야 된다면 저는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리오프닝에 대한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 베트남이 이제 관광시장을 열기 시작을 했죠. 각국의 동남아가 관광시장을 열면 우리 여행주나 흔히 얘기하는 LCC들은 되게 좋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슈 하나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공급 측면의 변화 관련주를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리오프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 사람만 이동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물류도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제 뭐 이런 코로나 걸려도 이제는 뭐 감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흔히 얘기하는 공급 측면의 변화가 많이 생길 텐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나 기아자동차 한번 매장 가셔서 자동차 살 때 한번 물어보시면 충돌 방지하는 에이다스라고 있죠. 네. 요거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1년입니다. 1년 차이 나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거 넣고 싶은데 차를 빨리 받고 싶으니까 빼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이 지금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정상화됐었을 때 그걸 채용했을 때 실적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기업들을 지금부터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전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관련주가 거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는 여전히 플랫폼이라는 걸 저는 제외하고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반면교사가 되는 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사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물적 분할 형태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들도 있었었고, 주주 가치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정부 규제도 있었는데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마 이 기업들은 이제 이런 규제, 이런 어떤 국민적 정서에서 어떻게 해야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미 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를 겪고 나서 카카오를 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는 그 플랫폼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이번에 대선을 기초로 함으로써는 이제는 한번 잡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핀테크 관련 기업들, 이런 것도 사실 이 기업들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생각보다 이제 저점 매수할 기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 같은 회사가 일종의 지주회사처럼 된 건데 지금. 그렇죠. 그냥 카카오를 사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업들 중에서 일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뱅크와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도 결국엔 새로운 어떤 경쟁 체제를 가져가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 기업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었었지만, 제가 은행권 회사에 있어 봤잖아요. 은행권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능하시고 그런 건 맞는데, 역시 예전에 있던 문화를 바꾸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경직된 문화,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얘기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실 같이 이렇게 경쟁을 했었을 때 안타깝지만 그 소프트웨어 기업을 이기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테슬라도 아시겠지만 테슬라 관련 기업들도 이 테슬라를 만드는 애들이 엔지니어들이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차를 설계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테슬라가 나와서 현대자동차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기존에 있던 은행권이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건 다른 것보다도 이분들의 생각, 마인드,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고, 기존에 있던 금융제도권, 뭐 저희 증권사를 비롯해서 은행권들은 기존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그죠?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 저는 또 장도 해봤고 네네네. 예, 사실은 쉽지 않아 보여서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쪽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물론 이 기업 말고도 더 좋은 어떤 핀테크나 이런 거 하는 좋은 기업들도 아이디어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바라볼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우리 이선엽 부장님께서 유명한 또 밀떡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보면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미국이랑 서방이 저렇게 벼르고 있는데 감히 도발을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과거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이런 게 결국에 이런 그렇죠. 동유럽 국가의 작은 갈등이 커져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뭐 그게 세계 대전까지 이어지는 세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뭐 미사일 같은 것도 잘하시고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꼭 좀 새로운 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러시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구하는 게 하나였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넓게 보면 더 이상 서방 국가가 동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상징으로 우크라이나의 사실은 네이토죠. 발음으로 보면 예, 죄송합니다. 나토가 아니라 그죠? 나토의 어떤 가입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걸 서방 국가가 받아들일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와 각오로 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내가 먼저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가 아니라 현재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게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 난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전쟁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배수해지는 겁니다. 정말 그게 안 되면이라는 걸 현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었을 때는 반드시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가 원하는 바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토에 대한 가입 절차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토에 대한 가입 절차는 첫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가입될 수 있는지 예비 단계의 자격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 자격을 부여하면은 본 자격을 또 부여를 해요. 그걸 통해서 본 자격을 부여하고 그걸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나토 회원국 전 모든 회원국이 동의를 해야 가입이 되는 게 나토 가입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는 본 단계도 아니고 아직 전 단계에 있어요. 전 단계에 있고 본 단계에 넘어오지도 않았고 본 단계에 넘어오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분쟁 지역이 아니어야 돼요. 예. 분쟁 지역을 만드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돈바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는 분쟁 지역화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크게 얘기하고 동쪽에서는 친러시아 세력이 움직이고 이쪽에서 우크라이나 애들이 움직여져서 분쟁 지역화되면 당연히 서방 국가들은 이 국가를 집어넣어야 될 명분이 없어지죠.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서방 국가들의 분열을 유도하는데 최근에 실제 프랑스와 독일이 분열을 시작했죠. 정확하게 프랑스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폴란드식 방식을 제의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 안 집어넣을게요. 정확하게 하면 나는 현재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전쟁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앞으로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국가를 믿을 수 없으니 지속적으로 분쟁 지역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처럼 시끄러운 분위기 또는 긴장감 있는 분위기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 않은가. 그럼 주식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거에 대한 정점은 이미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사태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노이즈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같은 날도 뭐 갑자기 잘 가던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 내용만 잘 확인을 하면은 뭐 하루에도 몇 프로씩 추가 맞아요. 수익을 낼 수 예. 있는 날이라서 참 좋은 것 같고. 우선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뉴스가 나올 때 가짜 뉴스가 정말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첫 번째 꼭 확인해야 될 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매체에서 하는 건가. 두 번째 날짜 꼭 확인하세요. 요즘은 날짜 이상한 것들이 작년 뉴스 막 나오잖아요. 저번 주 예, 이런 것들이 많고 세 번째 사실 확인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급락을 했었을 때는 한 10분만 기다려도 사실 제대로 된 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건 옳지 않고 더더욱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원래 이게 분쟁 지역화돼서 그렇게 되면 나토가 가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도 뉴스 보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지금 네. 돈바스는 방구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쟁 지역화된 거지 않습니까? 음. 그 얘기는 러시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그럼 나토 가입이 더 안 되는 조건인데 네.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할 이유가 있나요? 더 고마운 거잖아요. 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사실 사회될 기회인 거지 이걸 팔아야 될 기회가 아니다라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그 이슈에 대한 근본 원인, 이게 원하는 것들이 뭐고 어떤 것일 때 최악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먼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공부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매번 되게 궁금했는데 저도 뭐를 엄청 많이 읽거든요. 예.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러는 편인데 보면 엄청 박학다식 하세요. 사실 뭐 다른 분야도 저희가 뭐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되게 박학다식하신데,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공부를 좀 어떤 거를 보고 엄청 지금 뭐 유식하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예. 남들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데 평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그런 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왜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그래도 저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쓰신 글들이 제일 와닿는 것 같고 논문을 좀 많이 읽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논문이 쉽게 잘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신문을 이것저것 다 읽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자꾸 배가 산으로 가고, 신문은 분명히 좋은 것들을 하는 것들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적인 얘기는 취하되 거기에 이제 재해석을 달아놓은 거는 빼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서, 저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먼저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당연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역사 공부를 먼저 했을 거고, 두 번째, 러시아가 이런 걸 원하는 거 알았다라면 나토 가입 조건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게 또 논문으로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깊게 공부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입 조건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네. 러시아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쉽지 않겠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너무 창피해지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러는데 논문 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좋아요.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런 거 올리신 거는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유튜브에서도 좋은 어떤 것들이 되게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전문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네. 그쪽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그 얘기를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근데 그분들 주식 얘기는 안 할 거니까 그걸 듣고 주식의 언어로 재바꾸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걸 보시면 이제 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드리겠죠. 또. 뭐 자주 예, 그럼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우리 화영고님이 또 뭐 부탁하시면 당연히. 제이디님입니다. 제이디님이. 오글거리죠? 네. 네, 부장님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 절절TV에 출연하신 소감, 오랜만에 또 제이디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우선 마음 맞는 후배들하고 일한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은 투자자분들께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유튜브들은 참고사항입니다. 좋은 학원 다닌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많은 유튜브를 보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을 보고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물론 거기서 굉장히 좋은 정보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걸 있는 그대로 믿고, 또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행동을 하셨다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저희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원래 이런 것들은 단수 참고를 하셔서 시장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또 좋게 보시는 분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중심을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꼭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절TV를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절절TV 꼭 보시면 저는 더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예.